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9월 고양 포럼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CJ 라이브시티 계약 해지된 K컬처밸리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라고 주제를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날짜는 9월 24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는 사과나무 치과병원 강의실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에서는 이기현 의원, 그 다음에 김영환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고요. 경기도에서는 관련 부서인 문화콘텐츠국장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일산연합회 대표자, 그리고 이춘열 고양 풀뿌리 공동체 정책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의 헤드라인입니다. K컬처밸리 관련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K컬처밸리 토지 매입 반환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의 주 나이티라는 회사가 일산 테크노밸리에 거액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고양시의 보도자료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경기북부 시민사회연대회의가 창립했습니다. 고양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추진단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롯데백화점 일산점에 전기차 화재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화제입니다. 행신이동의 연꽃축제가 열렸습니다. K컬처밸리 계약 해지 관련 국정감사 요청 국회 국민청원 동의수가 일요일인 1일 오후에 목표 인원인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 마감일을 닷새나 앞두고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동의자 수 이제 5만 명이 달성되자 청원인은 그 CJ 라이브시티 살리기 공개 톡방에 감회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지역 현안으로 5만 동의를 받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민들께서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 주셨고 잠과 휴식을 반납한 채 폭염 속에서 열심히 뛰어주셨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또 함께 뛰었던 국민의힘 쪽에서 또 이렇게 환영의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원 동의가 목표 인원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가 관련 청원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실시하게 돼서 과연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지 아니면 폐기할지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추가 경정 예산안에 K컬처밸리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네요. 자, 이 금액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국민의힘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22일에 경기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자, 이 중에 지난 6월 말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CJ 측에게 돌려줘야 될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 돈이 뭐냐? 말 그대로 2016년에 상업시설 부지를 공급하면서 CJ로부터 받은 돈에 8년차 금융이자를 더해서 이렇게 되돌려주는 이런 금액이거든요.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 매각 반환금 문제가 빨리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야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K컬처밸리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발표를 하니까 이 경기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토지 매입비 반환 추진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 경기도가 CJ와의 재협상 여부를 포기하고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공영개발을 사실상 전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고양시의 그 이상원 도의원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획에도 없는 협약 해제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예산 편성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 그리고 고양시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자, 이동환 시장님이 벌써 임기 17번째죠. 예, 17번째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성과가 없는 해외 출장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신경이 쓰였는지 이번에는 성과들을 이렇게 좀 발표를 했네요. 300억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동환 시장이 지난 27일 날 일본 도쿄에서 주식회사 나이티 요네야마 유이치 대표와 300억
300억 규모의 일산 테크노밸리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IP제작위원회가 개최하는 한일교류회에 참여해서 그때 이제 이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었는데요. 부서 말로는 업무 협약 이후에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을 해오다가 투자의향서, 그러니까 LOI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걸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티라는 업체가 처음 들어보는 업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보도자료에 나온 바도 그렇고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해당 업체가 이 IT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클라우드 기반의 뭐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 투자에도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투자 의향서에 따르면은 이 종업원 수는 한 25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규모의 회사가 300억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갔던 공무원에게 물어본 건데요. 직접 가서 만나봤는데 이 300억 투자를 훨씬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회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한 회사고 투자 협약까지 체결할 정도면은 고양시에 충분히 호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좀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그 회사가 실체가 있는 건지 좀 이렇게 뒤져보셨어요? 협약서도 체결했고 또 시에서도 사업자 등록증까지 이제 뭐 갖고 있다, 뭐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아까 3일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었을 때 나이티라는 업체에서도 보도자료를 좀 배포를 했었나 봐요. 고양시라는 이 지자체의 업무 협약을 이제 같이 체결했다. 그걸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밑에 보니까 이제 회사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어요.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대표 이름이랑 회사 주소가 있더라고요. 네. 이라쿠라 힐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한 12층짜리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나 뭐 회사 건물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일반 아파트에 회사 사무실 두고 있는 거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 않나요? 중요한 건 저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이 업체가 실체 있고 걸 떠나서 300억 투자 유치를 할 능력이 되느냐, 그렇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의향서 법적 구속력이 사실 없어요. 실제 의향서 내에서도 또 구체적인 투자 계획 같은 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그럼 이런 거 왜 체결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최대한 많은 이 투자 의향서를 받아내는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사실 이해될 수밖에 없고 또 부서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속 보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그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에 대해서 반려를 통보를 했습니다. 시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당 건물 건축주인 마그나 PFV 주식회사가 제공했던 착공 신고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시가 요구한 보안 사항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반려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가 보완을 요청한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 방안, 데이터 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이 미흡하다. 뭐 이런 이제 이유를 내걸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GS건설의 자회사입니다. 이 마그나 PFV가 덕이동 부지의 지상 5층 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은 게 지난해 3월이에요. 그리고 올해 6월 12일 날 이제 공사하겠다, 허가해달라라고 착공 신고서를 제출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탄현 큰마을을 비롯해서 탄현동과 덕이동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 건립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표출을 하니까 고양시가 이를 의식해서 일단은 공사 개시는 못한다라고 착공 신고서가 제출된 지 80일 만에 착공 신고 반려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원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다라는 반응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탄현동 총비상대책위원회 이기영 위원장은 주민들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착공 반려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건립의 최종 취소다 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어떤 의지를 갖고 주민의 뜻을 반영할 의지를 갖고 이제 반려한 거로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물론 뭐 저희가 바라는 거는,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오직 취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큰 결단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에 찬성한다, 이런 현수막도 걸렸다라고 하던데 지역 경제 살리는 데이터 센터 환영 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인데, 데이터 센터 건립하여 일산 가구단지 사거리 재정비하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게 가구단지 상인들 측에서 내건 현수막인가 뭐 이런 추측을 많이들 하고 했어요.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일산 가구단지 협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찬성 현수막은 우리 일산 가구단지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우리 일산 가구단지 조합은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찬성 현수막 붙인 분들이 누구일까? 주인공 두 분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산 가구단지 마을의 지주분들이 중심이 돼서 찬성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동네가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비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가 그게 된다고 하면 문제되는 걸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찬성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암 걸리는 데인데 제가 어떻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자,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일산 가구단지 역사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 마을이 1970년대 초부터 한센인들의 집단 거주지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한센인 가족들이 이 축산업을 하면서 여기가 경성농원 또는 경성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후 이제 또 주변이 좀 개발되고 축사가 소규모 가구 공장으로 바뀌고 오늘날에는 가구 매장으로 또다시 바뀌면서 현재 일산 가구단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낙후된 이런 마을의 모습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경성마을 시절부터 마을을 지켰던 토지주들이 중심이 돼서 5, 6년 전부터 이 일대 정비사업, 다시 말해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는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인근 주민들, 그리고 가구단지에서 지금 장사를 하는 상인들, 그리고 가구단지의 일부 토지주들의 입장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여러가지 경기 북부의 이슈와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하나로 뭉쳤다라는 소식이네요. 고양시뿐만 아니라 이제 의정부, 남양주, 포천 등에도 이렇게 고양시처럼 네.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렇게 연대하는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이 광역기구로서 이제 경기 북부 시민사회연대회의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 시민사회 연대회의를 비롯해서 이 4개 지역의 시민사회 연대 기구가 함께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 단체 지부 3곳까지 포함을 해서 총 73개 단체가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앞으로 참여단체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경기 북도 추진 과정에서 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이번에 이렇게 경기 북부 시민사회 연대회의까지 창립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 북도 문제 외에도 뭐 통합 돌봄이라든지 기후정의, 또 평화통일,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함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임대표 7명 중에 1명으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이도영 의장님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경기 북부의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의 역할도 중요한데,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토론회의 자리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실 내년 4월까지 전국의 네. 모든 지자체들이 의무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자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이 광역 지자체들 중에서도 가장 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한다 라는 계획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구체적으로 또 분야별로 세부 계획이라든지 재원 마련 계획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고양시도 이제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이게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차원에서 실질적인 감축 계획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제시할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강조된 점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네, 이렇게 나왔다고요. 사실 지자체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게 정부 정책이랑 달리 이제 시민들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고양시 또한 이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같이 함께 해야지 실질적인 탄소 중립 목표치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맞아요. 있는 예. 상황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움을 많이 또 겪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일산점이 이 전기차 화재 방지 주차장을 선도적으로 설치해서 되게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천장에만 달려 있는데 이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천장뿐만 아니라 주차장 바닥, 자동차 하부 방향으로 살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 확산을 조기에 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부 스프링클러뿐만이 아니라 롯데백화점 일산점은 건물 내 화재 취약 구간마다 AI 카메라도 이렇게 별도로 설치를 해서 화재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빨리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전기차 안전관리 법안을 이렇게 강화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롯데백화점 일산점의 경우는 일찌감치 지난 4월부터 안전 설비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롯데백화점 일산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행신이동 주민자치회가 창릉천 하구에 있는 둔치 연꽃밭에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풍성한 연꽃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행신이동 주민들과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중심이 돼서 수년 동안 이렇게 정성 들여 가꾼 연꽃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밥 만들어 먹으려고 따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신기하고 너무 참 좋습니다. 주민분들을 다 초대해서 연꽃, 연잎, 연차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도 무척 좋고요. 저는 이러면서 우리 행신이동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이웃이 되고 서로 합심하는 멋진 지역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신이동 주민자치회가 꼭 그러한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